안녕하세요, 웍설입니다. 해외 DIY 유저 사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이라 준비하였습니다. 엔트로피 피니시 또는 라이트닝 아노다이징이라 부르는 티타늄 마감법입니다. 두 가지 패턴의 번개 문양과 물결 문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패턴을 선택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문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물의 색상은 아주 쨍하고 선명하며 전기 아노다이징보다 높은 내구성을 가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가스토치를 사용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작업이라서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칭제인 염화제이철 용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사용 가능한 애칭제는 염화제이철 용액과 묽은 불산 용액입니다. 염화제이철 용액은 희석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염화제이철 용액을 담아놓을 용기를 준비할 때는 만들어낼 문양의 진행 방향으로 티타늄을 담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티타늄은 산소 친화력이 매우 높은 활성 금속으로 간혹 연마를 끝낸 티타늄의 자연 산화막 생성을 막기 위해 탈이온수에 담궈 놓는데 티타늄은 물속에서도 자연 산화막이 생성되기 때문에 물에 담궈 놓아도 산화막 생성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음 작업까지 추가 오염을 막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저는 티타늄의 길이 방향으로 문양을 만들 거라서 수직으로 담글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작업할 티타늄이 수직으로 잠길 정도의 염화제이철 용액을 준비하겠습니다. 염화제이철 용액의 침전물은 작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의 염화제이철 용액의 농도는 최소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들어낼 문양의 진행 방향으로 티타늄을 급냉시켜야 하니 꼭 그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티타늄을 헹궈줄 물도 꼭 준비하시고 최종 헹굼은 흐르는 물에서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작업할 티타늄을 아세톤으로 탈취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타늄은 물결 문양으로 작업하겠습니다. 토치는 중간 세기 정도로 사용하시고 티타늄에 따라 조정하시면 됩니다. 토치 세기를 조금 더 줄여야겠습니다. 티타늄을 열산화할 때는 절대 빨갛게 달구면 안됩니다. 열산화 색상은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정도까지만 해야 합니다. 열산화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초, 2초, 2초 후에 염화제이철 용액에 천천히 담가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양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담가야 합니다. 티타늄을 급냉하는 시간을 조절하면 문양 길이를 바꾸는 게 가능하지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결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 티타늄의 색상은 물기를 닦아내면 아주 쨍하고 선명하게 나옵니다. 최종 헹굼은 흐르는 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후 표면 광택은 작업 전 표면 준비 과정에서 최소 1000방 이상의 사포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번개 문양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번개 문양을 만들 때는 번개의 진행 방향으로 빠르게 급냉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티타늄을 떨구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퐁당 떨구듯이 담궜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미리 작업해 놓은 번개 문양 작업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퐁당 담궈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문양이 나왔습니다. 실수로 인해 아쉽기는 하지만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티타늄 엔트로피 피니쉬, 다른 말로 라이트닝 아노다이징을 해보았는데 방법을 정리해보면 번개 문양과 물결 문양을 만들 때는 담그는 방식과 시간을 조절하면 되고 반드시 문양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수직으로 담가야 합니다. 그리고 티타늄의 열산화를 할 때는 파란색이 막 시작하는 온도까지만 열산화를 해야 선명한 색상으로 마감이 됩니다. 또한 염화제이철 용액의 온도는 낮게 유지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비록 급냉 시 실수가 있었지만 의외로 볼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토치와 부식성이 매우 강한 염화제이철 용액을 사용하는 작업이니 화재 위험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염화제이철 용액은 휘발성이 있으니 반드시 밀봉 보관하셔야 합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개인안전 장비 착용과 환기는 필수입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아노다이징 티타늄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색이 바래지거나 다른 색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티타늄 표면에 오일 등 이물질이 묻었을 때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티타늄의 산화층이 닳아서 산화층 두께가 얇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 산화층을 제거하고 다시 아노다이징을 해야만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적으로 티타늄의 산화층만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타늄 자체에는 손상이 전혀 없는 선택적 화학 애칭으로 티타늄을 다시 아노다이징 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수산화 칼륨 또는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화학 물질은 강알칼리로 둘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 다 매우 위험한 물질로 수제 비누 재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작업도 반드시 개인안전 장비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화 칼륨은 수산화 나트륨보다 좀 더 강한 알칼리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겠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과산화수소입니다. 소독용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낮아서 DIY 작업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DTA 이나트륨입니다. EDTA 유무는 애칭 능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제거하는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티타늄이 잠길 정도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ml의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중량 기준 5% 농도인 5g을 계량해 줍니다. 최소 사용량은 2%로 최대 5% 사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DTA 이나트륨은 1g을 추가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3번 정도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과산화수소는 100ml를 준비합니다. 제가 만드는 100ml 용액을 기준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묽은 과산화수소에 수산화나트륨이 용해되면 하이드로포 옥사이드 이온을 포함한 알칼리 활성 과산화수소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알칼리성 과산화수소 용액은 내식성과 내화학성이 높은 티타늄에 까다로운 조건으로 작용하여 티타늄의 보호 산화막인 이산화 티타늄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옅은 황색은 하이드로프 옥사이드 이온 자체의 광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용액은 티타늄 자체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선택적 미세 애칭 용액입니다. 용액에 첨가된 EDTA는 강력한 킬레이트 특성으로 이산화티타늄의 용해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이것을 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금속 이온을 효과적으로 물어뜯어 포획한다라고 재밌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용액 사용 적정 온도는 30에서 40도지만 담궈놓는 시간을 길게 하면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제거하기 위한 용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티타늄의 아노다이징을 제거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불산 기반 제거제 또는 기계적 제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티타늄을 탈취해야 합니다. 주방세제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아세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티타늄을 용액에 담글 때는 강알칼리인 용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티타늄을 헹궈줄 물도 준비해둡니다. 티타늄을 담그는 시간은 산화막 두께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으로 정하기보다는 티타늄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티타늄은 산화층 두께에 의해 다른 색이 나오는데 제거 작업 시에도 산화층이 얇아지면서 색이 바뀌게 됩니다. 용액에 담근 지 2분이 안 되었는데 티타늄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73V에서 아노다이징을 했던 티타늄입니다. 처음에 비해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4분) 가까이 지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흐릿해졌습니다. 용액에 담근 지 6분 20초 정도 지났습니다. 살짝 잡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색이 거의 다 빠졌지만 아직 더 담궈놔야 합니다. 용액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는 20분 동안 담궈놨습니다. 지금 티타늄 표면의 기존 산화층은 모두 제거되었고 활성 상태의 매우 얇은 산화층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아노다이징을 다시 한다면 증류수나 초순수에 충분히 헹궈주고 그대로 아노다이징을 하면 됩니다. 만약 활성 상태의 산화층까지 모두 제거를 하신다면 주방 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만 주시면 쉽게 제거가 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타늄은 공기 또는 물속에서 즉시 불안정한 산화층이 생성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금속 티타늄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노다이징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미세 애칭 후 생성된 매우 얇은 활성 산화층은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타늄 표면의 얼룩은 물기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티타늄 표면에 생성된 활성 산화층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주방용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입니다. 이보다 부드러운 녹색 수세미도 괜찮습니다. 활성 산화층은 매우 얇은 층이라서 보시다시피 가볍게 문질러만 줘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티타늄의 아노다이징을 제거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pH가 높아질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데 특히 강알칼리 환경에서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물과 산소 기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 매우 짧고 산소 발생으로 인해 용기가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관을 하지 마시고 사용 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에 대해 해외 정보를 통해 방법은 알고 있어도 막상 DIY로 직접 해보신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DIY 방법과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랙 티타늄을 만드는 방법은 코팅 방식과 표면 개질 방식으로 나뉘는데 PVD 또는 DLC 코팅, 아노다이징, 질화 처리, 플라즈마 전해산화, 레이저 텍스처링,
그리고 오일 담금질이 있습니다. 오일 담금질은 DIY에서 주로 하는 방법으로 오일 담금질의 원리상 티타늄 크기가 열을 충분히 머금고 있을 만한 크기여야 하고 작은 티타늄은 열이 빨리 식어 실패율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가마는 WD-40 또는 유동 파라핀 등의 오일에 담금질을 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황산 망간 일수화물입니다. 농사용 비료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용성 망간 37%로 판매되는데 이는 분석 기준으로 환산된 망간 함량일 뿐 일수화물의 이론적 망간 함량인 32.5%를 기준으로 농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황산망간 전해액의 알려진 안정적인 농도 범위는 0.1에서 0.2몰 농도인데 작업을 해보면 0.2몰 농도인 리터당 33.804g보다 약간 적은 리터당 26에서 30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건 짜투리 티타늄을 반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티타늄을 작업할 거라서 전해액은 300ml를 만들겠습니다. 황산망간 일조화물은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으며 색상이 예쁘고 심지어 달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보관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산망간 취급 시에는 반드시 개인안정 장비 착용하시고 환기는 필수입니다. 앞서 황산망간은 리터당 26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300ml에는 약 9g의 황산망간을 사용합니다. 황산망간 전해액에서 티타늄을 아노다이징하면 표면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티타늄 산화막과 산화망간이 서로 결합한 복합체가 생성되고 그 결과 높은 흡강도를 가진 블랙 티타늄이 형성됩니다. 분진이 발생하니 꼭 개인안전 장비 착용과 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산망간 농도가 낮으면 인과 전압에 따라 생성된 컬러에 블랙이 섞인 색이 나타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거칠기가 증가하여 품질 저하로 인해 멀룩이 발생하며 산화막의 밀착력이 떨어져서 박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해액의 저항이 낮아져서 공정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한두 개 정도 작업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고품질의 일관된 결과를 꾸준히 얻으시려면 탈이온수인 초순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작업은 그냥 수돗물을 사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농도는 매우 중요하니 꼭 계량컵을 사용해서 정확한 양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황산망간 전해액을 활용한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 기술은 2010년 전후로 관련 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도 점차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영업 비밀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8월쯤 처음으로 레딧에서 황산망간 전해액으로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을 했다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재현 가능한 레시피가 점점 쌓이면서 활발한 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재 시점인 2026년 2월 기준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황산망간 전해액 기반의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 영상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해외 영상을 중심으로 약 10여 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에서 제작된 영상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품질의 블랙 산화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해액 온도가 낮아야 하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 속도가 적당히 느려져서 치밀하고 견고한 블랙 산화막이 안정적으로 생성됩니다. 적정 온도 범위는 10도에서 25도이며 온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얼음물에 담궈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낮아서 빨리 용해되지 않고 있는데 잠시 놔두겠습니다. 이제 음극 전극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음극 전극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며 전극의 면적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안정적이고 균일한 고품질 마감을 얻는 핵심으로 음극 전극과 티타늄의 면적 비율이 0.5대 1에서 1대1 비율 사이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 작업은 작은 티타늄을 블랙 아노다이징 하는 것이라서 음극 전극으로 304 스테인리스 재질 젓가락을 사용하겠습니다. 티타늄과 마주보는 방향의 단면적만을 음극 전극의 면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젓가락의 끝부분을 음극 전극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자르겠습니다. 잘라낸 젓가락 음극 전극의 와이어 연결은 철사로 하겠습니다. 음극 전극이 준비되었습니다.
전해액이 맑아졌지만 아직 용해되지 않은 황산망간이 보입니다. 황산망간은 완전히 용해시켜야 하며 전해액이 맑아지면 사용합니다. 블랙 산화막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티타늄의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티타늄의 기존 산화층을 제거하고 표면을 활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미세 애칭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티타늄 미세 애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전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산화수소 100ml를 준비합니다. 이 용액은 티타늄의 열산화 및 아노다이징을 제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2% 농도에 필요한 수산화트륨을 계량합니다. 킬레이트 제로 EDTA 이나트륨을 약 1g 첨가하겠습니다. EDTA 이나트륨이 없을 때는 글루탄산 나트륨인 미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글루탄산 나트륨이 용해되면 글루타메이트와 나트륨 이온으로 완전 해리되는데 글루타메이트는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킬레이트 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EDTA보다 킬레이션 효과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킬레이트 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이제 완전히 녹여주면 티타늄 미세해층 용액이 완성됩니다. 미세해층은 곧바로 블랙 아노다이징을 해야 해서 전해액에 음극 전극을 고정해 놓겠습니다. 음극 전극은 간단하게 테이프로 고정해 놔도 됩니다. 티타늄의 연결은 티타늄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티타늄 와이어는 0.3mm 와이어입니다. 티타늄 와이어가 없을 시에는 304 재질 스테인리스 철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와이어 연결은 작업할 티타늄과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인과 전압이 치솟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이즈가 작고 가벼운 티타늄일수록 걸어놓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와이어를 연결해 놓은 부분도 티 안 나게 블랙 아노다이징이 잘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아세톤으로 1차 탈지를 합니다. 알카리 탈지와 기존 산화층 제거 및 표면 활성화를 위해 미세해층 용액에 5분간 담궈둡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흰 종이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아노다이징 되어 있는 티타늄이라면 밝은 회색 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담궈놔야 합니다. 티타늄을 용액에서 꺼내면 즉시 헹굼을 하고 가능한 빨리 아노다이징을 시작해야 합니다. 티타늄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젓가락으로 만든 음극 전극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줍니다. 컬러 아노다이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전압 모드로 아노다이징을 하지만 블랙 아노다이징은 정전류 모드로 아노다이징을 합니다. 블랙 아노다이징의 안정적인 전류 밀도는 1에서 2A per 제곱데시미터입니다. 전류 밀도 계산에서 0.1A 미만 값이 나왔을 때는 최소값인 0.1A 이상으로 전류값을 올려서 작업해야 합니다. 최소값 이하에서는 산화막 생성 속도가 느려지고 품질 저하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화막의 미형성 및 얇은 두께, 밀도 감소, 연질 표면 생성, 표면 얼룩 발생, 전해액에 의한 재용해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 밀도를 설명드렸던 대로 전류값은 0.1A 정전류 모드로 설정하였습니다. 최소 전류값으로 설정해야 할 때 좀 더 전류를 주고 싶을 때는 최대 0.15A까지만 권장합니다. 초기에는 티타늄의 컬러가 변하다가 점차 어두워지면서 블랙 아노다이징이 됩니다. 작업하는 동안 티타늄을 흔들어서 기포방울을 털어내주는 게 좋은데 기포방울은 전해액과의 접촉을 막아 불균형한 산화층 생성 및 얼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티타늄 아노다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 아노다이징의 기준 아노다이징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이나 티타늄의 면적과 전압 및 전류 밀도에 따라 적정 시간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티타늄이 착색되고 나서 1분에서 3분 정도 더 진행하시면 매끈한 표면 상태로 아노다이징이 완료됩니다. 지금 인가된 전압 상태를 보시면 20V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가되는 전압은 작업물의 사이즈, 음극, 전극의 면적 및 간격, 전류 밀도, 연결 상태, 전해액의 농도와 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극 전극과 티타늄의 간격은 최소 5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전압이 처음부터 높게 걸린다면 티타늄의 와이어 연결 상태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 전압이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전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작업을 종료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전압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산화막이 충분히 형성되어 전기 저항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속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표면 품질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 시작되면 작업을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품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 DC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이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업을 중단할 때가 되었고 약 10여 초 후에 티타늄을 꺼내겠습니다. 전해액을 보시면 석출된 망간이 보이는데 그냥 놔두면 다시 용해되어 이온화됩니다. 헹굼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끈한 표면에 완전한 검은색인 블랙 아노다이징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물기를 닦아내고 오일을 발라주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와이어를 연결했던 부분도 문제없이 블랙 아노다이징이 잘 되었습니다. 오일을 발라주면 젖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깊고 진한 검은색이 표현됩니다. 오일 도포에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오일은 건성류인 보일드 린시드 오일입니다. 건성류이기 때문에 오일을 묻히고 키친타올로 닦아서 얇게 도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완전한 건조까지는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건조된 오일막은 아세톤을 사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티타늄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 블랙 아노다이징 후의 질감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 아노다이징의 최종 결과는 잠시 후에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한 질감과 좀 더 매끈한 블랙 아노다이징입니다. 미세해칭 전 티타늄 표면 연마에서 사포로 질감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황산망간 전해액을 사용하여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을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타늄 아노다이징의 다중 컬러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층이 생기게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중 컬러링은 그라데이션으로 작업하는 게 더욱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독특하고 쨍한 컬러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티타늄 산화 피막은 결정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노다이징 전해질 용액을 만들면서 결정화 방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할 때는 정전압 공급이 가능한 DC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최대 30V까지의 장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30V 이하의 전압에서는 어두운 색상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제품이 밝고 예쁜 색상은 높은 전압에서 만든 것으로 높은 전압에서 생성된 산화피막은 더 두껍고 내구성 또한 좋습니다. 티타늄 색이 어둡게 나오는 이유는 전압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티타늄 마감 상태에 따라 색상도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 티타늄은 전체에 세틴 마감을 하고 끝부분만 광택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표면 마감에 따라 색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의 색상은 젖어 있을 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물기를 닦아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이 깨끗한 티타늄은 아니니까 색상 차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처리한 부분은 세팅 마감한 부분보다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티타늄 표면 처리는 세팅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황산과 인산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붕사는 약국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용액의 전해 질량에 따라 산화 피막의 결정화가 발생하는데 결정화 방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되는 전해질의 양은 포화 용해도의 10분의 1 이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붕사의 포화 용해도는 물 100ml당 20도에서 4.72g입니다. 포화 용해도의 10분의 1 이하를 적용해서 400ml 물에 붕사 1g을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붕사는 비누, 세제, 화장품, 항균제 등에 흔히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붕사 용액은 사용 후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붕사의 치사량은 kg당 0.1에서 0.5g으로 성인은 약 20g, 어린이는 약 5g 정도입니다. 만일 마셨을 경우 모든 세포에 해를 끼치며 몸에서 배출되는 것도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붕사 용액은 사용 후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전극은 전해질 용액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티타늄의 표면은 세틴 마감이 가장 좋습니다. 세틴 마감 방법은 400방 또는 600방으로 사포질한 후에 수세미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수세미는 스카치 브라이트 새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깨끗한 티타늄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노다이징에서 광택 처리한 부분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세틴으로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압 조정과 함께 티타늄 다중 컬러링 작업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라데이션 다중 컬러링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깊이가 낮고 넓은 용기를 준비합니다. 티타늄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전해질 용액을 채워줍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전극으로 얇은 철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극 크기를 바꿔가면서 아노다이징을 하겠습니다. 탈지는 알콜로 합니다. 티타늄을 닦을 때는 특히 주얼리 제품이라면 아세톤, 염화물, 표백제 등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마스킹을 하여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양을 마스킹할 수도 있는데 마스킹은 비닐 계열 테이프면 됩니다. 이 테이프는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로 촬영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킹 하실 때는 접착력이 좋은 시트지 같은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양면이 아닌 한 면에만 아노다이징을 하기 위해 마스킹하는 중입니다. 이대로 용액에 담궈줍니다. 이건 티타늄을 가늘게 잘라서 티타늄 와이어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느다란 티타늄에는 플러스극을 연결해줍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티타늄의 양극선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티타늄과 직접 연결되는 전극은 플러스극이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전압 조정 없이 최대 전압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현재 DC 전원 공급 장치의 최대 전압인 31V 설정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전극과 가까이 놓고 작업할 때는 티타늄이 마이너스 전극과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극선화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 작업하고 티타늄의 색상 변화는 꺼내서 물기를 닦아주고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색상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한 파란색과 보라색은 손자국에 민감하여 색상이 사라진 듯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깨끗하게 닦아주면 다시 보입니다. 양극산화 후 티타늄을 닦을 때는 꼭 천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예쁘기는 한데 최대 전압이 30V라서 어두운 색상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의 색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세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세미로 경계가 또 끊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문질러 줍니다. 수세미로 밀어낸 부분에 색상 수정 등 몇 가지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전극의 크기를 늘리겠습니다. 낮은 전원 문제로 어두운 색이지만 자연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전극과 가깝게 아노다이징을 하면 전극 가까운 부분을 빠르게 착색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만큼 색상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라서 살짝 양극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반지 형태로 모양을 만든 티타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티타늄의 매력인 듯합니다. 이쁩니다. 배터리 여러 개를 사용해서 밝은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다이소 갔더니 9V 배터리가 몇 개 없었습니다. 총 8개 공칭 전압으로 72V지만 각각의 배터리 전압이 조금씩 다르고 전압 강화까지 있어서 양극산화에는 부적합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법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전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높은 전압에서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밝은 색이 나옵니다. 색상 수정을 할까 하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쨍한 독특한 문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티타늄은 용액에 담그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와이어를 티타늄 아래에 깔아줍니다. 티타늄 밑에 깔아둔 전극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티타늄에 직접 연결되므로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합니다. 커피 필터입니다. 종이를 사용하는데 다른 종이는 찢어지기 때문에 커피 필터가 좋습니다. 필터를 아노다이징할 티타늄보다 약간 크게 잘라줍니다. 너무 커도 좋지 않고 약간만 크면 됩니다. 이제 잘라낸 필터를 용액에 담가서 적셔줍니다. 커피 필터는 다이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티타늄 위에 전해질 용액에 흠뻑 젖은 필터를 덮어줍니다. 이건 자수용 바늘입니다.
전해질 용액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은 다 되는데 저는 선을 그릴 거라서 바늘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이 둥근 형태인 것을 사용해야 필터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필터가 찢어져서 티타늄에 닿으면 불꽃과 함께 티타늄의 자국이 남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힘주지 말고 살살 그려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너무 대충 그렸네요. 지금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정전압이 가능한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극산화가 안 된 부분도 마주해 주겠습니다. 두세 가지 색상 안에서 작업하시는 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배터리 전압도 높았고 사용한 바늘도 굵었습니다. 이쁘게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타늄은 열 산화로 착색시킬 수 있는데 열을 가해도 되는 경우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티타늄은 300도에서 700도 사이에서 열 착색하시면 됩니다. 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더 자주 확인하시고 빨갛게 달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멍셀입니다. 2등급 순수 티타늄 플레이트입니다. 티타늄은 양극산화로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는데 부하에 상관없는 일정한 전압이나 전류를 가해야 정확한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DIY로 DC 전원 공급 장치 대신 9V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9V 배터리로는 원하는 정확한 색상을 얻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어쩌면 당연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티타늄이 커서 잘라야겠습니다. 확실히 톱질 느낌이 철과는 다릅니다. 티타늄 가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타늄은 가공 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 강철 가공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열 역학적 반응성은 아주 커서 가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순수 티타늄의 경도는 강철의 60% 정도로 사포질은 잘 됩니다. 주방세제로 1차 탈제하고 왔습니다. 아세톤과 알코올로 한 번 더 닦아줍니다. 마이너스 전극으로는 알루미늄, 구리,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저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전극은 티타늄보다 커야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사입니다. 붕사는 약국에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한 개가 제가 들고 있는 병의 반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붕사는 나트륨이 포함된 천연 광물이며 붕사는 붕사에 산을 가해 나트륨을 제거한 산소산입니다. 붕사와 물의 적정 비율은 약 1대 10인데 조금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물은 40도 정도의 수돗물입니다. 증류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한 이유는 티타늄 양이온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라서 환원 반응처럼 다른 이온과 결합할 가능성이 없기에 굳이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맑아질 때까지 저으면서 녹여주면 됩니다. 붕사는 액체에 점성을 주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붕사가 들어간 슬라임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제부터 9V 배터리로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산화 공정은 정전압 모드, 정전류 모드 또는 두 가지 모드가 혼합된 형태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9V 배터리로 그게 가능할까요? 배터리는 자기방전 등 배터리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문제는 각각의 배터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9V입니다. 새 배터리라도 전압이 조금씩 다르고 부하에 따라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됩니다. 저야 샘플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티타늄 제품이라면 티타늄 와이어나 알루미늄 선을 걸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정전압 작업에서는 대개 1, 2초 안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순간 전압이 떨어지는데 전해액에 따라 1V 이상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떨어지다 멈춥니다. 그래서 짧게 담그고 빼기를 반복하여 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컬러 샘플에 어두운 반사를 감안하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배터리 두 개로 해보겠습니다. 색이 조금 바뀐 게 보입니다. 산화막이 두께에 따라 빛의 굴절률이 바뀌어 색이 달라 보이는 것이니 젖은 표면을 닦아주면 색이 제대로 보입니다. 색을 비교해보면 택도 없습니다. 14V에서 15V 사이 정도 되겠네요. 정전압 공급이 안되니 전압 강화가 일어나 산화막이 원하는 만큼 생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색이 동시에 보이니 이쁘긴 합니다. 몇 번 더 담가 보겠습니다. 집게 가까운 것만 15에서 16V 사이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3개로 가봅니다. (23V에서 24V) 정도의 색입니다. 배터리 3개 27V에서 나오는 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기에는 이 티타늄은 큽니다. 작은 티타늄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에 다 나오기는 했지만 23에서 25V 색밖에 안됩니다. 티타늄 반지 말고 더 작은 제품은 없을 듯하여 다시 큰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 몇 번 더 담궈봤습니다. 얼룩덜룩해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배터리 4개입니다. 충분히 감전될 수 있는 전압이 번호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터리는 4개지만 나타난 색은 뭐 그렇습니다. 배터리 5개 결과입니다. 파란색과 녹색이 섞여 있습니다. 배터리는 45V이기 때문에 골드 컬러가 나왔어야 합니다. 배터리 14개 126V입니다.
전압이 높아 긴장 상태로 카메라 노출 조정도 안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 더 추가해서 16개 144V입니다. 물론 아노다이징 시에는 전압 강으로 낮아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태양과 구름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봅니다. 전압이 높을 때는 절대 마이너스 극과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정전압 모드가 안되니 아노다이징 하는 동안에도 전압의 변화가 계속되어 일정한 두께의 산화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작은 사이즈, 낮은 전압으로 아노다이징 작업을 하시는 것이 최대한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티타늄의 색은 산화층의 두께에 의해 나타나므로 높은 전압에서 형성된 산화층은 낮은 전압에서는 얇아질 수 없기에 순차적으로 색을 바꾸신다면 낮은 전압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금 9V에서 만들어진 산화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의 산화층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긁히거나 벗겨지는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꽤 강합니다. 웬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날카로운 긁힘에는 산화층이 벗겨집니다. 전에 액을 베이킹소다로 사용했을 경우 오래 담궈두면 이런 식으로 산화층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 짧은 시간 담궜다 꺼내면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를 사용하여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하는 작업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셀입니다. 미리 전기 예층을 해놓은 티타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타늄 전기 예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타늄은 플러스극에서 양극산화 피막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 예층 용액으로는 티타늄을 예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전자 친화도가 높은 할로겐 원소 용액이 사용되는데 불산이라 부르는 불화수소산, 즉 플루오린화 수소산 및 질산 등이 실용적인 예층 용액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불산은 전자 친화도가 높은데 높은 전자 친화도가 요구된다는 것은 강력한 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강력한 산화제인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소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제어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수산이라 부르는 옥살산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시금치를 데치는 이유가 옥살산, 즉 수산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살산은 소용량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옥살산은 독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산화수소와 소금만 사용하셔도 티타늄의 애칭이 가능한데 과한 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간의 요령과 좀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과한 산화 반응으로는 티타늄의 온도 상승에 따른 마스킹 손상과 애칭 측면의 손상 및 제거하기 어려운 검은 산화물 발생 등이 있습니다. 옥살산과 함께 사용할 때는 과산화수소와 옥살산을 3대1 또는 4대1로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애칭 전압은 최대 9V에서 12V, 전류는 1A 이상 필요합니다. 전기 애칭은 2V에서 5V가 적당하지만 티타늄 전기 애칭은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옥살산은 일몰 용액으로 혼합하는데 옥살산의 몰 질량은 90.04g입니다. 담그는 방식의 애칭이 아니라서 작은 용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일몰 옥살산 용액을 조금만 넣어줍니다. 담가서 애칭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조금만 필요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옥살산에 3, 4배 정도 넣어줍니다. 소금도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넣어서 완전히 녹여줍니다. 저는 레이저로 마스킹을 했습니다.
짜투리 나무에 나사로 집게를 고정하고 전기 에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슬슬 집게를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게에 화장솜을 물려서 사용하면 정말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입니다. 화장솜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화장솜을 접어서 집게에 물려줍니다. 짜투리 나무가 없을 때는 그냥 집게만 잡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에칭 작업은 보안경과 장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집게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플러스 극은 에칭할 티타늄에 연결해줍니다. 참고로 티타늄 전기 에칭은 아노다이징 할 때와 극성이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에칭용액에 화장솜을 담가서 충분히 흡수시켜줍니다. 현재 전압과 전류는 12V 2A 설정입니다. 노란색이 보이는데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 바로 티타늄의 이온 색상입니다. 에칭 시간은 에칭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5분 이상 작업하셔야 합니다. 에칭 초기에는 천천히 들었다 놔뒀다 해주시면 되는데 약 1, 2분 후부터는 2초에서 5초 간격으로 들었다 놨다 해주셔야 합니다. 티타늄의 기존 산화피막이 에칭되고 나서 이제 티타늄 자체가 에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칭 반응 정도에 따라서 2초에서 5초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해주셔야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과한 산화 반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솜이 덜 닿는 부분은 에칭이 덜 되니 위치를 옮겨가면서 골고루 에칭하셔야 합니다. 약 12분 정도 에칭하였습니다. 티타늄 전기 에칭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 에칭보다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티타늄 전기 에칭은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예쁘게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큰 사이즈 문양은 담그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서 고르게 에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사이즈의 문양 등을 에칭하신다면 에칭용액에 담가서 하는 전기 에칭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조금 전에 전기 에칭한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전기 에칭은 과산화수소와 소금만으로도 가능한데 전압은 15에서 18V를 사용하고 기존의 산화피막은 제거하고 에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옥살산을 사용하면 에칭된 부분에 검은 산화물이 덜 생기게 됩니다. DIY 티타늄 전기 에칭은 철 에칭처럼 매끄럽게 에칭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IY 티타늄 전기 에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